안녕하세요. 그레이슨의 월드뉴스 업데이트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미국 항공모함 격침 위협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중국이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을까요? 이 뉴스는 폭스뉴스의 월드편에 2019년 1월 3일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Sinking US aircraft carriers will resolve tensions in South China Sea, says Chinese admiral. The deputy head of Chinese Military Academy told an audience in Shenzhen last month that tensions in the South China Sea could be resolved by sinking a pair of U.S. aircraft carriers, reports said. What the United States fears the most is taking casualties, said Rear Admiral Luo Yuan, deputy head of the Chinese Academy of Military Science, News.com AU reported. He said sinking one carrier would kill 5,000 and sinking two would double that number. Brad Grossman, a China expert and professor at Tokyo's Tama University, said Ro's comments reflect the growing belief in China that the United States has lost its stomach for war, according to a report from military.com. The Chinese believe that Americans have gone soft, no longer have an appetite for sacrifice, and at the first sign of genuine trouble, they will cut and run, Grossman said. In his speech, Ro said there were 5 cornerstones of the United States open to exploitation: their military, their money, their talent, their voting system, and their fear of adversaries, according to the News.com AU report. 자, 과연 중국이 미국의 최신 항공모함 USS 제럴드 포드를 격침시킬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 해외 동영상에 우리말 더빙을 하여 소개시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USS 제럴드 포드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진보된 항공모함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전함이지요. 인류가 만든 배 중에서 가장 큰 전함이며 선체 길이가 300m, 배수량이 10만 톤에 달합니다. 하지만 USS 포드가 문자 그대로 무적일까요? USS 포드를 침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945년 4월 7일 아침, 일본의 전함인 야마토가 오키나와를 침공하는 미국 해군을 향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큰 전함인 야마토는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전함이었습니다. 당시 전함에서 사용됐던 어떤 포탄보다 더 강력한 450mm 포탄을 40km가 넘게 발사할 수 있는 함포를 9문이나 장착한 야마토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본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야마토에는 또한 6문의 155mm 함포, 24문의 127mm 함포뿐만 아니라 162문의 대공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마토는 미국 전함 2세대와 동시에 필적할 수 있는 화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 7일 오전에 미국 정찰기에 발견되면서 그의 운명은 종말을 구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야마토는 미국 비행기 300여 대의 공습에 희생이 되었고 미국 폭격기의 손해는 10대에 불과했습니다. 비판적인 국방 분석가들은 자주 USS 포드를 야마토에 비교합니다. 야마토보다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전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마토가 전력화되었을 때 이미 전함의 시대는 쇠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마찬가지로 항공모함도 이미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만약 그들이 맞는다면 대당 130억 달러나 하며 총 10대로 계획된 항공모함은 미국에 엄청나게 값비싼 실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항공모함이 거의 쓸모가 없어졌다고 할까요? 첫째로 장거리 미사일의 진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항공모함이 당시 가장 강력한 전함의 화력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보다 더 먼 사정거리를 가졌기 때문에 바다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수백에서 수천 킬로에 이르는 사정거리를 가진 현대 미사일은 사정거리 밖에서 항공모함을 위협합니다. 두 번째 위협은 소형 수상함이나 드론에 의한 집단 공격일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상당히 덩치가 큰 배이므로 폭약으로 무장된 다수의 무인 고속정이나 드론의 공격으로 침몰될 수 있다는 위협이 존재합니다. 전통적인 해상 공격 혹은 항공 공습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보호되고 있지만 항공모함은 다수의 작은 공격자들을 방어하는 데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술들이 효율적일까요? 어떤 공격으로 USS 포드를 침몰시킬 수 있을까요? 항공모함의 주된 위협은 본질적으로 탐지하기 어려운 잠수함입니다. 하지만 USS 포드는 약 30노트의 속력을 내고 있으며 최고 속도는 비밀입니다. 항공모함의 시속 60km의 속력은 대부분의 잠수함들보다 훨씬 빠르며 잠수함이 항모를 따라잡으려 속도를 내면 상당히 큰 소음을 내게 되고 순식간에 디핑 소나와 폭내로 무장한 포드의 호위함과 초계 헬기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해이론자들은 2006년 항공모함 전단의 집단 훈련 때 중국 잠수함이 몰래 진입한 사건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미국 항공모함과 호위함들은 잠수함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치명적인 취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중국 잠수함이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 선전포고와 같은 일입니다. 전쟁 중이나 혹은 전쟁 가능성이 높아질 때는 항공모함과 호위함들이 적극적으로 잠수함을 탐색할 것이고 따라서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 항공모함 전단에 침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항공모함이 직면할 두 번째 위협은 크루즈 미사일 공격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서 발사되는 크루즈 미사일은 사전에 프로그램된 경로로 바다 위를 낮게 날아가 최종 단계에서 상승하여 내부 조준 레이더를 켜고 최종 목표물을 향해 경로를 조정하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수면 위를 낮게 날아감으로써 상대방 레이더로부터 탐지를 피할 수 있지만 상승해서 레이더를 작동시키고 궤적을 조정하는 순간 포드 전단에 있는 모든 레이더에 노출이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지스 순양함은 전체 항공모함 전단의 방어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SM-6, 즉 RIM 미사일 일제 발사를 하여 접근하는 미사일을 파괴합니다. SM-6는 포드에 2기 그리고 전체 전단에 1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적국의 크루즈 미사일은 각기 수십 마일 구간에 걸쳐 펼쳐있는 여러 겹의 대미사일 방어층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이 방어층이 미사일 요격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항모 전단의 모든 전함들은 적국의 미사일을 추적하여 초당 50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는 체인건인 CIWS 파랑스 터레트가 설치되어 있고 포드에만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량의 크루즈 미사일을 일제히 발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루즈 미사일은 근본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루즈 미사일은 배, 잠수함 혹은 항공모함 등 발사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포드에 탑재되어 있는 90대 이상의 전폭기와 4대의 E-2D 조기 경보기를 사용하여 항공모함은 전체 전단 주위에 수백 마일에 걸친 정찰의 보호막을 설치합니다. 포드 항모함 전단의 정찰 보호막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해군 혹은 공군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냉전 기간 당시의 소련의 군사교범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향한 자살 공격에서 12대 Tu-22M 폭격기의 희생을 예측했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전단에 대한 공격 시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폭격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과의 충돌을 대비해 군사교범에서 항공모함의 적극 전개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은 수천 마일 밖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위협이 되고 적국의 발사 플랫폼을 조기에 무력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래 핵폭탄은 고정 목표인 상대 국가의 주요 도시로 발사도록 개발되어져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에서 개발된 현대 탄도미사일은 하강 궤도에서 경로를 바꾸어 항공모함과 같이 작고 움직이는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수백 기의 동펑 21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미사일이 A. 항공모함을 발견하고 B. 항공모함을 식별하고 C. 항공모함을 추적하고 D. 정확하게 조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키링크로 구성되어진 상당히 길고 복잡한 킬체인을 필요로 합니다. 이 링크는 에어리얼 레이더 플랫폼, 추적위성, 코맨드 센터와 실제 미사일 자체에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중국은 현재까지 이 길고 복잡한 체인의 모든 링크를 완성시켰다는 능력이나 다양한 전술 자산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공격에 의해 그들의 전체 능력이 크게 손상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설령 중국이 이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포드 전단은 이지스 순양함에서 최근 수행한 SM-6의 미사일 요격 성공에서 보여주었듯이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십 발의 중국 미사일이 동시에 집중 공격한다면 항공모함 전단의 방어 능력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항공모함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유도에 필요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과 트래킹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드 클래스 항공모함에 대한 마지막 위협은 폭약이 장전된 드론이나 무익 고속정의 집단 공격입니다. 새로운 형태이자 실제 위협으로 대두된 이런 공격들은 항공모함이 적국의 해안에 근접해 있을 때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전쟁 상황에서 USS 포드는 결코 적국 해안 근처로 접근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공해상에서 고속정이나 드론 집단 공격이 항공모함 전단을 찾거나 접근할 수 있는 운항 거리를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설령 공격을 해오는 경우에도 헬리콥터와 호위함의 기관총 집중 포화를 받을 것입니다. 항공모함에 대한 집단 공격의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협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의 전단이 연안 밖에 있다면 이들 공격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적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그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이미 에너지 무기나 다른 비슷한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거나 전력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USS 제럴드 포드는 새로운 라인인 포드 클래스의 첫 번째 항공모함입니다. 2개 편대의 F-35C를 포함한 90대 이상의 폭격기가 탑재되어 있는 포드 항공모함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무기 중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대한미사일과 같이 작고 빠른 무기들에게 우위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레이저나 레일건과 같은 방어 무기에 대한 군비 경쟁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실제 전투를 통해서만 이전에 니미츠 항공모함이 바다를 지배했듯이 포드 클래스가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해 계속해서 바다를 지배할 수 있을지 혹은 슈퍼 항공모함이 결국 효용을 다했을지 여부가 입증이 될 것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자,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주제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